네, 고용시장 브리핑 우선 함께 하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상희 시사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노무법인 마루의 박정현 노무사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이었습니다. 녹색 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라는 국제협의체인데요. 피포지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전 세계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보다 강력한 국제사회 행동을 담은 서울선언문이 채택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응하는 산업재편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면에 소외된 노동자들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에요. 네, 정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의로운 전환. 바로 환경적으로 미해한 산업과 공장은 지속 가능한 녹색 산업, 그리고 또 일자리로 바뀌어야 하고 그 과정과 결과에 이 노동자의 희생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선 정의로운 전환,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노무사님께서 먼저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유해하거나 지속하지 않은 산업이 건강한 지속 가능한 녹색 산업으로 가야 한다면 그 과정에서 희생되는 사람이 없어야겠다. 그게 노동자가 됐든 지역사회가 됐든 이제 이런 거고요. 그렇게 정의롭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방법론에 대한 고민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네. 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적극적인 훈련에 대한 지원, 기업 차원에서는 기술 개발에 대한 뭐 지원도 필요할 거고 또 기후 정책이 사회와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영향 분석이라든지 연구도 선행이 돼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정의로운 전환 개념의 역사는요, 19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미국 화학산업 노동자이자 전설적인 노동운동가인 고 토니 마주치가 최초 제안한 개념입니다. 독소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공장의 노동자를 좀 안전하고 깨끗한 산업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등장하게 되는 개념인데요. 이러한 제안이 1990년대 캐나다 노총을 거쳐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노동운동의 전략으로 발전하게 되고요. 2000년대에는 국제노총이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 노동운동의 전략으로 채택하게 이릅니다. 더 이상 우리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방관하지 말고 주체가 돼서 동참을 하자 이런 얘기인 건데요. 이렇게 노동운동의 역사와 함께한 이 정의로운 전환이 이제 2015년 파리 협약의 전문에 등장하게 됨으로써 자그마한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거론이 맞아요. 됩니다.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탄소를 다 배출하는 그런 기업들은 분명히 산업 재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뭐 석탄 분야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뭐 우리가 숨 쉬는 것, 건강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탈석탄과 관련해서는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흐름에 거스를 수만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탈석탄이 한마디로 불가피한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소에서 설문을 진행을 했는데 관련해서 이 지금 석탄 발전 폐지를 지지한다라는 응답자가 무려 71.3%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탈석탄에는 거의가 지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공정한 전환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83.7%가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인 건 탈석탄을 지지는 하지만 네. 에너지 전환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된 설문조사 내용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태양광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어떤 지형적이나 기후적인 부분에 있어서 맞지 않는 산업이라는 지금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체 에너지원에 대한 신뢰가 지금 낮다라는 응답자가 39.5%예요. 그리고 또 지금 중요한 게 탈석탄, 기후 위기의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변 국가가 동참해야 되는 게 가장 큰 또 문제이기도 합니다. 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사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높은 날 보면 중국에서 일제히 공장을 가동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나 주변국, 중국의 동참 없이 우리만 탈석탄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회의감을 갖고 있는 국민들 응답이 63.1%. 그러니까
탈석탄 정책에 대한 효능감이 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응답자가 꽤 많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탈원전 정책도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탈석탄 정책까지 추진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에너지원에 대한 어떤 부족 현상, 전력 공급에 대한 안정성의 우려가 제기된다는 목소리, 이건 굉장히 합리적인 우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부분도 63.3%의 국민이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에너지 전력 수급이 불가능해진다 보면, 그러니까 불안정해지다 보면 당연히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된 문제들이 또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와 관련돼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거다라는 응답이 41.7%예요. 그러니까 탈탄소, 그리고 탈석탄과 관련된 부분은 지지를 하지만 네. 관련해서 우려도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또 한 가지는 지금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해 9월에 두산중공업 창원 공장을 방문을 했는데 이때 불거진 문제입니다. 지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경영진의 어떤 운영의 문제, 판단 미스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입니다. 거기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탈석탄과 관련된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러 가지로 난제에 봉착해 있는 기업인 게 사실이에요. 근데 두산중공업의 어떤 기술력의 장점이 있다는 게 풍력터빈, 가스터빈, 배터리 저장 장치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 기업임에는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기업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 두산중공업 노조가 정부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일단 정부가 취소한 신울진 3, 4호기 재가동해달라는 거죠. 네. 이 핵발전소 사업만이라도 재개해서 우리의 숨통을 좀 틔워달라는 게 노조의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문한 당일 노조가 대통령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필 이날 탈탄소, 그러니까 탈석탄과 관련해서 기후활동가들이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라고 하면서 이 기후활동가들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려고 했어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두 그룹 모두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지는 못하고 서로 다른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두 그룹이 어색하게 조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탈탄소, 탈석탄과 관련된 정책에도 디테일이 없고 네. 또 관련 에너지 전환 정책과 관련해서도 지금 아직까지 디테일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얼마든지 자주 봉착될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불거진 갈등들이 결국엔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부분, 이것도 정부가 지금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이런 문제가 또 자동차 시장에서도 굉장히 반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지인이 얼마 전에 이제 전기차를 새로 샀길래 저도 한번 타봤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나 느껴봤는데, 일단은 승차감이 저는 좋다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전기차를 전기로 가다 보니까 이런 비용적인 측면, 여기에 또 환경적인 측면까지 일석삼조 아닌가, 전기차 참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이렇게 전기차로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또 고용 시장에서 재편 현상이 나타날 것 같은데, 이런 건 또 어떤지 한번 확인해 주시죠. 네, 고용 역대 재편도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네. 예로 현대자동차 예를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지난 1월에 울산의 현대자동차 1공장에서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전기차죠. 아이오닉 5 테스트 차량이 라인에 들어가는 거를 저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유인즉슨 전기차가 이런 화학연료로 하는 자동차에 비해서 필요한 부품들이 굉장히 적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배터리와 모터 구조만 있으면 차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소위 파워트레인이라고 부르는 이 석탄 내연기관차에 들어갔던 엔진이라든지 변속기 같은 핵심 부품들이 이제는 필요 없게 되는 거죠. 부품들이 필요 없게 되면 라인이 없어질 거고, 네. 그럼 그만큼 또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필연적이기 때문에요. 이런 고용 재편에 대한 불안감들을 현장에서는 먼저 느끼고 있는 그런 단적인 현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은요. 이미 세계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와 같은 저탄소 차량 중심으로 재편이 되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주요 국가들은 203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내연기관차 등록 생산 우리 전면 중단할 거다 이미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노동자들의 우려와 저항만으로 이런 거대한 파고를 맞설 수 있을 것인가라는 현실적이고 안타까운 우려가 든다. 이런 것들 좀 덧붙이고 가고 싶습니다. 현대차라는 이렇게 거대 기업의 노동자들조차 이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 관련한 중소기업들도 엄청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정말 노동자 입장에서는 좀 고용 불안이라는 게 좀 현실로 다가온 것 같은데요.
네, 현실로 다가왔고 눈앞에 예. 다가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당장 영화 속에서도 비슷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우리 네. 환경 관련 영화 하면 딱 생각하게 되는 그 메리 스트립 주연의 실크우드라는 영화라든지 뭐 줄리아 로버츠 주연의 에린 브로코피치라는 영화들을 보면은 과거 기후 환경과 시장 환경 이런 시장 산업 병화 속에서 이런 반기후 반환경적인 어떤 대응들이 어떤 폐해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또 필연적으로 실업의 문제가 등장을 해요. 이렇게 구조조정 현장을 직면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산업구조 변화는 고용 문제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영화 멀리 갈 거 필요 없이 우리나라 태안석탄화력발전소 예를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초안대로 간다면 이 석탄 발전이 이제 LNG 발전으로 대체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석탄 발전소는 이 연료인 석탄을 보일러까지 이송하는 데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요. 또 이거를 타고 남은 이제 우리가 회라고 하는데 이를 처리하는 업무에도 되게 많은 일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석탄 발전 안 한다 그러면 당장 이런 일자리들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현재 석탄 발전소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추산하기를 1만 1,000명 정도 추산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3분의 2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굉장히 실로 무서운 숫자가 아닐 수 없고요. 네. 조금 더 나가서 더 큰 문제는 이런 점과 관련한 정부의 인식 그리고 대책이 어떤 것인지 솔직히 정확히 확인된 바가 없다는 점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체로 이제 재생에너지 쪽 산업으로 가면 고용 창출 효과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뭐 언제 기다려요? 그 산업이 성장하고 자연스레 시간 속에서 그럼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이거는 너무 만연한 대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석탄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가 과연 그 재생에너지 산업에서도 유효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현재 정착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에서 내가 잡을 잡고 또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의 급여와 근로 수준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 문제들이 너무 많죠. 따져야 할 문제들이 너무 많은 게 현실이라는 점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 이렇게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정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또 산업 전환이 지역 경제에도 또 위험을 초래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일단 예를 들어서 지금 충남 보령에 보령 화력발전소가 있거든요. 네. 여기 당연히 발전소 주변에는 뭐 노동자들 가족이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변에 식당, 카페, 약국, 병원, 뭐 주유소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보령시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10만 명대 초반이었는데 지난 2월 인구를 보면 99,700명, 4월은 99,100명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 원인이 어디 있냐 하면 지금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지난해 연말에 보령화력발전소 1, 2호기 운영이 중단됐거든요. 당연히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운영을 중단하게 되면 노동자들은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원인으로 지금 꼽히고 있고 특히나 20, 30대 결혼을 안 한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서 다른 잡을 찾기 어렵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자녀를 두고 가정을 꾸린 40, 50대 같은 경우는 직업을 바꾸기도 어렵고 지역을 다른 곳으로 찾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다니던 회사가 중단될 수도 있다 또는 문을 닫을 수 있다라는 위기감 때문에 지갑을 열지 않게 되죠. 네. 당연히 그렇게 되면 지역 경제는 붕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일례로 강원도 정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석탄 산업의 메카였어요. 근데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강제로 탄광이 문을 닫게 됐죠. 그러면서 카지노 산업으로 대체됐는데 많은 광부들이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이 황폐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카지노 산업을 두고도 말이 많은 게 그나마 카지노 산업이 있으니 우리 지역이 유지된 거 아니냐.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냐 하면 부정적으로 보는 건 카지노 산업은 탄광 산업, 석탄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 원주민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정책이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황폐화된 거다. 이런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지역민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나마 카지노라도 들어섰으니라는 것 자체는 원주민들한테 상당히 슬픈 얘기일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지금 충남 지역이 굉장히 위기인 게 당진, 서산, 태안, 보령, 서천 여기 지금 화력발전소들이 들어서거든요. 네. 뭐 에너지 전환 산업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모두를 만족시켜줄 수 없고 또 특히나 아까 노무사님 말씀하신 이 LNG 발전소와 관련해서도 LNG 발전소가 이 석탄 화력발전소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필요한 산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LNG 발전소로 다 이동할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논의들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지금 노동자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이 어떤 발전소가 문을 닫는다라는 건 잠정적으로 시기가 다 결정돼 있어요. 네. 하지만 다양한 논의는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언제 결정이 돼서 언제 현실화될 건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정의로운 전환이 말뿐이지 실제로는 정의로운 전환이 아니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탄소 중립이라는 그런 논의가 처음에 됐을 때 환경을 생각하는 거니까 이제 정말 좋은 건가 보다. 지구가 좋은 방향으로 가나 보다라고만 생각했는데 들여다 보니까 역시나 허점이 있습니다. 논의도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노무사님 그러면 그 앞서 이제 말씀해준 그런 정의로운 전환이 우리나라에선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주 조심스럽게 아직 갈 길이 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지점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지난해 7월 우리 정부가 발표한 그린 뉴딜 계획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는 무슨 뜻인지 좀 알쏭달쏭한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바로 공정전환이라는 단어인데요. 뜻을 찾아보니까 석탄 발전 등 사업 축소가 예상되는 위기지역 대상 신재생 에너지 업종 전환 지원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지원되는 업종은 그린 모빌리티라든지 해상 풍력 실시 플랫폼 이런 것들이 제시되어 있고요. 뭐 온실가스 배출을 축소해야 되니까 석탄 발전소를 폐쇄해야 되고 그럼 지역 경제에 충격이 예상되니 이를 대비해야 한다. 뭐 이러한 메시지, 문제 의식은 읽힙니다. 다만 이런 공정한 전환이라는 용어가 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개념인가라는 부분에서는 퀘스천 마크가 찍히는데요. 대략 좀 시간을 거슬러서 2019년 3차 녹색 성장 5개년 계획을 보면요. 모호하긴 하지만 고용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환 과정에서 충격을 받게 되는 노동자들의 존재를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해 줬다라고 하면 작년 2022년의 그린 뉴딜 계획에서는 고용이라는 단어 대신 업종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영 타격을 받게 될 어떤 산업군이나 지역에 대한 배려, 부각은 있지만 되려 고용자에 대한, 노동자에 대한 어떤 배려는 사라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예측을 했던 건데 네. 물론 고무적인 면도 많습니다. 예. 일단 충청남도에서 2021년 2월에 지난 2월에 지자체 최초로 정의로운 전환기금 및 운영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이르르고요. 또 2023년에 폐쇄가 시작되는 태안석탄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현행 2조 4교대 교대제를 우리 3조 5교대로 가겠다. 이렇게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고통 분담해서 일단 이 위기를 극복해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 굉장히 고무적인 장면이라 할 수 있고 뭐 또 정부는 손 놓고 있냐. 또 그것도 아니죠. 지난 5월 29일이죠. 우리 대통령 직속 2050 탄소 중립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에 또 우리가 걸어볼 수 있는 기대. 그리고 또 국회에서는 강은미 의원실의 뭐 기후정의법이라든지 지난 6월 1일 발의된 정의원 의원실의 탄소세법 이런 발의 등에도 기대를 걸어보게 됩니다. 네. 발걸음은 떼긴 했지만 그래도 갈 길은 네, 멀다라고 해주셨는데 평론가님 의견 어떠세요? 일단 지금 뭐 기후 투명성 기구에서 우리나라 2020년 이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된 평가가 썩히 좋지는 않습니다. 뭐 썩히 좋지 않다기보다 나쁘다고 말씀을 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좋지 네.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사실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도 뼈대나 디테일이 없어요. 없고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 했던 것들을 뭔가 벤치마킹한 느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고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노동자의 문제 그리고 지역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정부가 해결해야 될 숙제인데 지금 타이밍상 저는 지금 뭐 우리 노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관련된 법안 발의되고 이런 것들이 현실화된다면 정말 좋겠지만 지금 사실 시간으로 봤을 때 정치권에서는 대선의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대선까지 지금 9개월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은 온갖 관심이 그쪽으로 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련 정치권과 이건 협조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선의 시간 속에서 탈탄소, 탈석탄과 관련해서 얼마나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지가 사실 의문이고요. 그렇지 못한다면 지금 현재 정부 임기 말이기 때문에 9개월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이 지역의 문제 그리고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필요한데 임기 말이기 때문에 이 과제들, 산적해 있는 과제들이
자칫하면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의 정의로운 전환, 현 주소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두 분 다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앞서서 혹시 외국에서도 이 정의로운 전환에서의 사례가 있는지 한번 좀 짚어주실래요? 아, 네. 독일 사례 한번 들러볼까요? 독일 정부는 석탄 발전소 폐쇄 결정 시기에 따라서 네.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석탄 발전 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조기 폐쇄에 동참하도록 유도를 했고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거는 이런 발전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네. 발전소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일자리를 잃게 되는 노동자들이 등장하게 되잖아요. 이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금액만 해도 총 50억 유로니까 우리 돈으로 뭐 6조 8천억에 육박하는 그 지원금을 고용지원금의 형태로 최대 5년간 보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이런 형태를 좀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독일 갔으니까 유럽 얘기도 잠깐 하고 갈까요? 네. 유럽연합이 2027년까지 140조 규모의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 과정에서 피해를 입게 되는 지역과 노동자들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바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역시 좀 주목할 만한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임기 말이고 또 대선을 앞둔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있긴 하지만 일단 정부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책을 오는 7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마 탈탄소 과정의 어떤 고용 대책을 구체적으로 내놓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지부진했던 정의로운 전환 논의가 좀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노동자 지원책이 앞으로 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여쭤볼게요. 평론가님부터요. 일단 지금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그리고 또 내연 기관차 이 전기차 전환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 당사자 가장 중요한 노동자가 배제됐다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서둘러서 관련 지원책을 발표하겠다라고 지금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어쨌든 기후 위기 때문에 산업이 전환되는 것 이건 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건 사실이고요. 또 소멸 산업이 생기다 보면 그와 연관해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람이 생기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 그러니까 일자리를 잃게 될 노동자들이 전환된 산업에 투입될 수 있는 방안을 세우는 것도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7월에 발표될 대책 가운데는 이와 관련된 재교육과 관련된 문제들 정부가 정책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재교육과 관련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제 노동자들이 떠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 그러니까 지역 황폐화를 막기 위한 정책 역시 저는 같이 수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지역 붕괴를 막기 위해서 직업훈련 전문기관, 뭐 이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목소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계획만 나온다고 해서 지역민들이나 노동자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재원, 그러니까 어떻게 정부가 돈을 마련해서 이 계획들을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발표가 된다면 그나마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지역민들과 노동자의 불안감이 조금은 누그러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재교육과 또 지역 대책 그리고 더불어서 재원 마련 방안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노무사님 의견은요? 네. 이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은 지속 가능하고 좋은 녹색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고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논의해야 되는 때라는 건 누구나 동의를 하는데 다만 이런 논의 과정에서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를 포함한 노사정 그리고 나아가서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거버넌스 안에서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전 또 노동법 하는 사람이니까 한마디 더 붙이자면 기후 관련한 법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뭐 고용안전기본법이나 직업능력개발법, 고용보험법 같이 노동 관련 법제의 재개정을 통해서 또 해야 될 미션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도 간과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두 분의 한 줄 평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노무사님. 짧게 제가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대화가 필요해. 이해관계자 당사자들이 모여서 당연히 대화를 해야 되고 네. 이 대화 정부가 경청을 해야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정부 일방으로는 정의로운 전환 불가능합니다. 네, 노무사님도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는 액션이다. 이제는 선언과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닌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실행력 있는 행동에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녹색 전환,
그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가 모두 정의로울 수 있도록 뭐 노사정 나아가서 지역사회까지 이제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액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화이팅입니다.